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짬 나는 대로 제가 이번에 멕시코로 10일간 촬영을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그리고 여행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떠한 테크닉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 촬영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제 길게 좀 열흘 아니면 2주,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촬영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해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항상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빼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또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이번에 저 혼자 촬영을 갔으니까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배터리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시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일찍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아주 많은 장비가 필요한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장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특히나 조명을 써서 촬영하는 그런 촬영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일반적으로 여행 사진을 찍으러 가시는 분들 정도의 장비로만 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팅을 했을까요? 먼저 카메라를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는 소니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죠. α7CR이라는 카메라, 좀 작기 때문에 저는 그 카메라를 2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렌즈를 35mm f1.4 렌즈 하나, 그리고 2470 렌즈 하나, 2개를 물려갖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쓰기 위해서 리코에서 나온 GR3X 40mm 화각이죠. 그거를 가지고 3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GR3X는 휴대폰보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셈 치고, α7CR 2대였지만은 한 대는 이렇게 스트랩으로 매서 이렇게 늘 메고 다녔었고, 한 대는 가방 속에 마운트를 한 채로 35mm f1.4 렌즈를 마운트를 한 채로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큰 게 사실 필요 없었고, 조그만 가방 속에 그거 하나, 그리고 GR3X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고, 배터리도 사실은 바디가 투바디였기 때문에 여분 배터리 1개만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GR3X도 여분 배터리 1개. 그래서 배터리를 크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더구나 좀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충전기를 주렁주렁 들고 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밤에 그냥 USB-C 포트에 충전해서 배터리 차저의 그 부피까지 좀 제거를 하고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가면은 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짐이 될 때가 많죠. 저같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짐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짐이 될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삼각대도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오롯이 사진만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는 삼각대를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삼각대를 가지고 가서 과연 몇 번이나 쓰셨을지 한번 반문해 보시면은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노출 촬영이나 그런 거를 막 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과감히 삼각대를 포기를 하고 대신에 ISO를 좀 올려 촬영하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렌즈도 이렇게 2개밖에 가져가지 않은 거는, 35mm f1.4 렌즈는 밝은 조리개 수치고, 그래서 밤에 좀 실내 스냅들을 찍기 위해서 일단 가져갔었고, 2470 같은 경우 굉장히 범용으로 쓸 수 있죠. 광각부터 준망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렌즈였기 때문에 2470을 메인으로 사용을 해서 가져갔고, 또 하나는 α7CR은 화소가 6100만 화소, 굉장히 일반적인 카메라들 화소보다 2배가 넘는 화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원 렌즈를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망원 렌즈 70-200 같은 경우를 가져갈까도 했는데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냥 70mm로 찍어서 크롭해서 쓰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비를 최소화시켜서 가지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환승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갈 땐 짐을 또 한번 찾았다 다시 붙이고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도 좀 줄이고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 일본 나리타를 경유해서 가는 일정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2시간 반 경유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시티로 넘어가는 그런 출발 일정이었죠. 어찌됐지 그래서 거의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멕시코시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다행히 선배 형님이 저를 픽업을 나오셔서 선배 형의 차를 타고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낮 최고 기온이 21도 정도 됐었고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6도 정도 돼서 쌀쌀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2,400m 정도, 해발 2,400m였었고 제가 있었던 지역은 거기보다 한 3,400m 높은 지역, 2,700, 2,800m 되는 지역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지럽고 멀미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숨도 차고. 그래서 장비를 더 최소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멕시코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 촬영을 하면서 어떤 사진들을 찍었었고, 그 사진들에 찍을 때 노하우들, 그리고 팁들은 어떤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제 멕시코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환승 게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쪽에는. 하지만 막상 게이트를 통과해서 면세점 쪽으로 들어가니까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면세점의 모습이고요. 이쪽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했습니다. 드디어 멕시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으니까 첫 끼는 따코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멕시코에서 첫날 저녁이 지나고 드디어 과나후아토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영화 코코의 배경인 도시죠. 과나후아토에 도착을 했는데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아주 작은 예쁜 도시였습니다. 여행사진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담으려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을 프레이밍을 해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살이 강한 시간대 촬영은 명부, 안부의 컨트라스트가 크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노출을 정확히 측정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경뿐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모습도 담아보시는 것도 여행사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길을 걷다 굉장히 예쁜 골목길을 만나서 셔터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광객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해서 한 장 찍어드렸습니다. 조리개는 사진 속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결정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죠. 그래서 조리개를 늘 조이고 찍는다거나 아니면 늘 개방해서 찍는다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에 맞게끔 조절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유명 관광지나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그냥 별거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즉 어떻게 빼고 찍을 거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프레이밍, 즉 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을 빼고 찍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촬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과나후아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미겔 데 아엔데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호텔에 짐을 풀었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호텔이었어요. 선인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호텔 자체도 좀 특이한 구조였고 도착하니 밤이 되어서 노을 사진들을 찍기 시작을 했네요. 노을 사진을 찍으실 때는 스팟 측광으로 촬영하실 텐데요. 노을 사진은 두 번째 밝은 곳에 측광을 하셔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산미겔 데 아엔데 시내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밤에 보는 이곳의 풍경은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처음 먹어보는 선인장 구이도 먹어보고 멕시코 전통 요리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도가 안 나올 때를 위해서 저는 35mm f1.4 렌즈를 장착을 하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행사진에 있어서 35mm라는 화각대는 아주 매력적인 화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화각대고요. 여행사진 이렇게 아침부터 밤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촬영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조금 재미있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